네, 지구 건너편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오늘 참 바쁜 하루 보냈을 것 같아요. 네, 월가에서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바로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오늘 저는 새벽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솔직히 가벼운 차익 실현 정도로 마음을 준비를 했었는데 마음 좀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네, 무겁죠. 뭐 이런 날은 사실 뭐 다들 기운도 없고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싫다는 이제 여의도 증권맨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난 서브프라임 때 미국 하원에서 구제금융안이 부결됐을 때 다우지수가 777포인트 하루 만에 빠졌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때는 다우지수가 지금보다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죠. 만 얼마였을 때니까 이제 그때는 뭐 충격이 더 컸는데 사실 오늘 잘못하면 800포인트 앞에 팔자가 붙을 맞아요. 뻔했어요. 낙폭이. 이 정도면 사실 우리도 오늘 좀 상당히 좀 투심이 안 좋을 것 같다고는 보지만 근데 뭐 너무 지나친 과도한 좀 하락이었다고 사실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이런 날 사고 그다음에 다시 뭐 내일 모레 정도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시 대통령 뭐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기자회견할 때 나는 관세맨이지만 그래도 뭐 중국하고 싸움을 원치 않는다. 또 이렇게 또 어떤 좀 구두 개입을 또 시장에 좀 스무딩 해주면. 오퍼레이션을 하면 시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할 것 같다면서 또 오르겠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오프닝에서 명민준 앵커께서 조울증 걸린 환자 같은 네. 뉴욕 증시라고 저 했는데 너무 이게 공감. 맞아요. 첫 번째 그 월가 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네. 나눠보죠. 한번 자, 첫 번째 읽어주실까요? 인터뷰입니다. 라자드 에셋의 론 템플이에요. 미중 무역 전쟁, 종전 아닌 휴전이라는 점 좀 참고를 해야겠다. 회담 후에 양국 입장차가 더 커졌다. 그리고 무역 대표부 라이트하이저 행동 대장에 나섰다. 이게 바로 그 조울증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예인데 네. 종전 아닌 휴전이라는 거 얘기 다 미리 나왔잖아요. 네. 90일 한시적인. 근데 갑자기 또 이걸 들어가지고 오늘 종전이 아닌 휴전이니까 너무 안심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오늘 또 이 시장을 아래로 패버렸잖아요. 잘 때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종전 아니고 휴전이지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요. 복귀를 했다는 건가요? 그게 조울증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지금 모르는 지금 상태인 거죠. 그다음에 이게 또 우리 또 글로벌 랩에서 또 얘기했던 건데 네. 조인트 스테이트먼트가 없고 공동 기자회견 안 하고 각자 이제 예. 협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꾸 뭐 아전 인수로다가 자기네들 유리한 것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입장 차이는 더 커지고 있고 시장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란 누구 말이 말이에요. 맞는 거야? 그러니까요. 맞아요.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관세를 내려주거나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묵묵부답이고 또 오늘 레리 커들로는 약간 좀 그 오해일 수도 있다. 그 날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미국 무역협상대표부의 그 라이트 하이저 저 사람 진짜 그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요것도 악취였죠. 스티브 무누시는 좀 약간 비둘기파적인 예. 인물인데 이 사람을 빼고 라이트 하이저한테 지금 전권을 대표를 이제 맡긴 건데 요분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트럼프가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좀 공수 전환을 하려는 그런 모양새로 월가에서는 해석했고 또 이것도 역시 투심을 짓눌렀는데 일단 라이트 하이저 그러면 약간 뭐 맥주 이름 갖고 그러니까요. 좀 뭐 그렇게 뭐 비호감은 아닌데 알파벳으로 보면은 라이트 하이저 뒤에 Z가 들어가고 막 라이트 들어가고 그거구나. 어감 자체가 이분이 굉장히 세고 그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부터 미국의 이제 강력한 무역 정책을 이끌어왔던 인물이에요. 우리나라에 비유하면은 거의 비슷한 인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분 좀 센 분이죠. 이분 일화 중 하나가 레이건 때 이 부대표 무역대표 부대표하면서 협상한 문서를 마음에 안 들어서 종이 비행기로 접어서 일본한테 이렇게 날려서 던졌다. 그래서 미사일맨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런 얘기가 맨 있던데. 너무 좋아하세요. 관세맨, 미사일맨. 관세맨, 로켓맨, 네. 뭐맨 이렇게 많은지 마블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잘 어울리는 캐릭터 아니에요? 서로 좀 다혈질이고 막 이런 사람들끼리. 원래- 화끈한 사람들끼리.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싸우면 답 없잖아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네. 나이를 들면서 유해지죠. 이 다혈질을 어떻게 다루면 되고 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필하는지 이런 걸 또 되게 잘 알아요. 경험담인가요? 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하면서 라이트하이저 이분 얘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 아시안 리서치의 리처드 엘링스입니다. 라이트하이저가 금융인도, 증권인도 아닌 기름밥 먹는 사람들과 평생 함께해왔다. 레이건 정부 때부터 대외무역 핵심력이다.
조금 더 이제 좀 알아보죠. 그러니까 정말 성분적으로도 약간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다라는 게 약간 좀 느낌이 오긴 하네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게 레이거노믹스를 되게 오마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이 사람이 원래 그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네. 이제 그때서부터 약간 이제 제조업 쪽, 그러니까 돈 되는 이런 거보다는 진짜 그런 그 노동자들의 뭐 권리, 그다음에 제조업체들의 어떤 이제 뭐 대외 무역하는 데 있어서 불공정한 거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연준에는 골드만삭스 출신도 많고 뭐 로펌 출신도 많고 네. 뭐 백악관에도 역시 이제 그런 회전문 인사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분은 금융인이 아니고 경제학자 출신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 기름밥 먹는 사람들하고 평생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실무 경제에 더 능한 이런 인물이라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자국 우선주의의 뭐 어떤 그런 DNA가 좀 박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이고 뭐 일단 레이건 정부 때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뭐 어려운 자리에서 아무리 뭐 그때는 미국이 더 막 기세가 등등했다고 하지만 협상안이 요거 마음에 안 든다고 접어가지고 종이 일본 비행기로 대표한테. 일본에다가 시험 일본의 여성 대표가 나와가지고 혹시 편지를 러브레터 써서요. 네. 그건 너무 야사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 라이트하이저가 대표로 임명이 돼가지고 중국 측에서 굉장히 크게 동요를 했다고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에서는 사실 스티브 무누신을 굉장히 좋은 협상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이 연결 통로로 생각했던 스티브 무누신이 뒤로 가고 갑자기 라이트하이저가 나오니까 이제 시험 망쳐가지고 성적표 들고 집에 갔는데 하필 오늘 아버지가 창립 기념일이라고 아버지가 집에 계신 거예요. 성적은 갑분싸. 형편없게 나왔는데 예. 근데 엄마한테 확실히 대충 이제 애교로 뭉개를 생각하고 집에 성적표 아버지는 안 들고 되고. 왔는데 근데 확실히 중국은 자기들끼리 자기가 협상에 굉장히 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의외의 인물이 나와버리면 그래서 좀 당황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 얘기한 대로 중국 화상들 있잖아요. 중국 그 상인들이 어느 나라들 가든 차이나타운 형성해가지고 장사 잘하고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 뭐 어떻게 뭘로 협상을 하겠어요. 뭐 할 수가 몸으로 없죠. 협상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좀 당황스럽다고 요거를 봐야죠. 지금 요렇게는 됐는데 좀 미래를 보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요게 더 어려워졌다는 뜻인가요? 확실하게? 오히려 시간은 더 단축될 수 있다고 봐요. 스티브 무누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끌고 이제 서로 입장 배려하고 이제 뭐 여론도 신경 쓰고 뭐 이랬지만 라이트하이저 같은 경우는 진짜 도 아니면 뭐로 우리 이제 설도 다가오는데 윷놀이를 하는데 윷 하나로 하는 거죠. 도 아니면 뭐 화끈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시간은 단축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어떻게든지 하여튼 희망적으로 좀 해석을 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개인들 만약에 개별 종목도 신용 털려가지고 뭐 이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현금이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진짜 전략적으로 저가 매수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고 이게 또 오늘 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내일 휴장이잖아요. 그 휴장 끝나고 또 돌아오면 갑자기 또 훈풍이 불어가지고 또 그러니까요. 급등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 널뛰기 장세니까 내려왔을 때 올라타고 위로 점프했을 때 잠깐 허리를 숙이고 뭐 이런 식의 전략이 저는 지금 그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인터뷰 좀 보면서 얘기를 희망적인 해보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라이언 데트릭입니다. 산타랠리 증시 용어 12월 전체로 확대된다. 원조 마지막 5거래 그리고 첫 2거래 그러니까 1월 1일을 중심으로 앞뒤로 한 주를 말하는 거죠. 미 증시 역사상 봤을 때 12월 장에 상승할 확률이 74%다. 그럼 정말 오늘이 기회일 수 있겠네요. 아니, 괜히 제가 뭐 선동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12월장은 지금까지 뭐 크게 나쁜 적은 없었었고요. 심지어 뭐 미국의 그 재정 절벽 때문에 셧다운이 네. 돼서 정부가 폐쇄됐을 때도 12월장은 그래도 좋았었어요. 우리나라 수영 선수 약간 박태환 씨를 닮은 박태환 씨의 큰형 정도로 얼굴형 느낌이 얼굴은 살짝 근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산타랠리 같은 긍정적인 얘기와 좀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캐릭터가. 근데 네. 원래 원조는 마지막 5거래일하고 해 넘어서 첫 2거래일, 그러니까 7일 동안은 원래 산타랠리라고 하는 증시 용어인데 요즘은 이제 산타랠리 그러면 12월 전체가 좋은 거다 이렇게 좀 개념이 확대가 됐다는 네. 거죠. 미국 증시 역사 100년을 봤을 때 12월장이 상승할 확률이 70% 중반대 정도 된다고 하죠. 일단은 우리 증시에다가 요거 대입하면은 12월 21일 금요일, 그다음에 월요일 이자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쉬고 26, 7, 8.
그다음에 1월로 넘어가서 1월 2일, 3일 그러니까 이렇게가 이제 산타랠리의 기간이 되겠네요. 날짜까지 지정해 주시니까 점집 온 것 같아요. 뭐 수능 보면은 태길. 뭐 자, 크리스마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뭐 만감이 교차하네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참 어떨지. 근데 그만큼 또 변수도 많고 맞아요. 이슈도 많잖아요. 네, 변수 얘기 바로 이어서 해보면서 좀 더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캐노코트 제너티의 토니 드와이어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0월 조정 재료, 중간 선거, 무역 분쟁, 매파 연준, 미중 무역 분쟁 소강, 비둘기 연준, 연말 내릴 땔감으로. 이 표현 좋네요. 최고의 조합일 것. 이분이 직접 땔감이라고 하신 건 아니죠. 네. 저희 밑밥과 뭐가 다른지. 좀 날도 추운데 네. 따뜻한 그러니까 어감을 주기 위해서 예, 땔감. 뭐 이분이 이거를 뭐 단어를 뭐라고 했는지 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 10월 달에 한번 시장에 진짜 종목이고 뭐 대형주고 뭐 지수고 다 녹아내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조정의 재료가 트리거가 됐던 세 가지가 중간선거, 무역분쟁, 매파연준. 저 중에서 중간선거는 일단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분쟁하고 매파적 연준이 남아있는데 일단 매파연준도 조금 이제 표정을 그렇죠. 바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미중 무역분쟁만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연말 랠리는 그 즉시 이제 불이 붙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따뜻하게 갈 수 있는 연말을 이제 우리 기대해 보면서 이제 쭉 가면 되는 건가요? 예, 이분 말에 따르면 땔감이 이제 마련되고 있다. 떼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네. 자, 오늘 월가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